1,000원이었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남궁민의 변호사 변신인데요. 믿보배라고 하죠. 믿고 보는 배우의 줄임말인데 남궁민 씨가 이번에는 변호사가 돼서 안방극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라마 1,000원짜리 변호사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요즘 인기가 굉장하더라고요. 지난 7일엔 오래된 연인과 웨딩 마치까지 올렸던데 남궁민 배우의 이 전성시기 상당히 오래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현재 6회까지 방영이 됐어요. 시청률 상당히 잘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요즘에 지상파에서 좀 히트를 한다고 해도 10%를 넘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죠. 예전 같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률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13.4%. 오, 10%를 넘겼네요, 가뿐히. 예. 이미 뭐 지난 회차에서 4회차였던가요? 14.9%까지 5회 차였군요. 5회 차에 14.9%까지 도달한 바 있고요. 순간 최고 시청률이 16.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인데 수도권 쪽에서 더 그 시청률이 잘 나오고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방송사가 SBS다 보니까 이렇게 수도권에서 시청률이 더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금, 토, 밤 10시면은 이 1,000원짜리 변호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방 사수를 하고 있는 본방 사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본방 사수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애쓰고 있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1,000원짜리 변호사 방영 전부터 사실 남궁민 배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죠? 사실 남궁민 배우는 뭐 어떤 역을 맡겨놔도 정말 탄탄한 연기력들을 갖다 보여주는데 바로 직전에 그 출연을 했던 게 국정원 요원이 돼가지고 와 정말 온몸에서 이렇게 막 어두운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카리스마 넘치는 스릴러 작품을 잘 소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기억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뭔가 흐릿하게 남아있는 것 하나를 믿고 그리고 과감하게 작전을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그 부조리한 그 국정원의 잘못된 그 세력들의 음모를 다 밝혀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남궁민은 도대체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지금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악역과 선한 역이 섞여 있는 이런 역할까지 다 소화해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도대체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놓여 있었는데 의외로 코믹 그렇죠. 작품을 선택을 했어요. 이 1,000원짜리 변호사는 발상 자체가 이제 코미디입니다. 변호사인데 수임료 1,000원만 받고 변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하게 다 쓰러져가는 재개발이고 앞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건물에 2층에 이전까지 다방을 했던 곳에 간판도 바꾸지 않고 있는 그런 변호사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우리의 그 법 현실을 갖다가 좀 날카롭게 풍자하는 그런 블랙 코미디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궁민 배우의 코미디 연기가 아주 장렬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특히 1, 2회차에서 남궁민 배우는 엉뚱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천지훈 변호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배꼽을 빼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3회차부터는 왜 이 천지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1,000원만 받고 변호를 하는지가 조금씩 이야기 보따리 풀리듯이 이렇게 풀려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5회, 6회차에 가면서 예전에 검사였던 천지훈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사이면서 또 아버지가 또 굉장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과연 고소를 할 수 있는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의 커다란 그런 물음표를 안고 천지훈의 이야기가 이제 6회차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남궁민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우고 지금 넷플릭스가 사실 남궁민 배우를 주목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실력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글로벌 큰 손들이 남궁민 배우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는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가 남궁민이 갖고 있는 그런 연기가 굉장히 계산되고 또 철저하면서 동시에
또 어떤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연기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실력은 있지만 대중성을 확보하는 데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박혜수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들유들하면서 그 장난기 넘치는 그런 눈빛들이 이제 호감을 굉장히 네. 많이 자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천지훈이라는 역할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히 품고 있지만 이전에 잘 안 보여줬던 굉장히 능청 맞으면서도 이제 쉽게 이렇게 웃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론가님, 우리가 왜 명배우 얘기할 때 천의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역할을 갖다 놔도 이 남궁민 배우가 제대로 소화를 하고 그 역에 몰입하게 해주는 그런 마스크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예. 이 1,000원짜리 변호사 사실 또 법조인 드라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영우가 굉장히 인기를 끈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 1,000원짜리 변호사도 또 법조인 얘기를 담고 있으니까 또 법조인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1,000원짜리 변호사가 원래 몇 년 전에 나오려고 했는데 표절 시비에 좀 휘말리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동네 변호사 조드로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성공했죠. 이게 최고 시청률 28%를 넘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을 했고 사실은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 이후로 이 변호사를 그 중심에 놓은 드라마들이 좀 더 이렇게 그 많이 쏟아져 나오게 했던 그런 그 역할을 했던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그 동네 변호사 조드로가 런칭을 했던 게 2017년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 2016년서부터 이제 런칭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기획안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1,000원짜리 변호사를 집필했던 이 최수진 작가의 그 드라마 안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 동네 변호사 조드로의 이 그 박신양이 했던 그 배역에 그 들어가 있는 그런 또 대사의 내용이 유사한 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변호사 조드로 같은 경우는 이 드라마가 원래 웹툰으로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웹툰을 보고 모티브를 얻거나 좀 베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근데 이 최수진 작가 같은 경우는 양심을 걸고 웹툰을 보지 않는다, 악의적인 여론몰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팽팽하게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됐던 건데, 일단 그 양측이 그 법적 대응을 시사를 했었는데요. KBS 같은 경우는 동네 변호사 조드로로 방송을 강행했고 SBS 같은 경우는 잡음이 생길 만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수정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하면서 1,000원짜리 변호사가 조금 더 숙성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6년 만에 다시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원래 이 1,000원짜리 그 변호사는 SBS 극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그렇군요. 작품입니다. 그래서 공모전 대상작이기 때문에 최우수상이기 때문에 SBS가 계속 공을 들여서 붙잡아놨던 그런 작품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우여곡절을 끝내고 지금 사실 남궁민을 잡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배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은 검은 태양에서 김지은이라고 하는 배우가 정말 일약 스타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 남궁민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참 쫀쫀한 그런 그 팀워크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요 김지은 배우의 변화의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김지은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서 더더욱 지금 화제가 되면서 분위기를 좋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에피소드들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먼저 이 소매치기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예. 동종전과 사범이 있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좀 소매치기 또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동원해서 멋지게 변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게 봤어요, 저도. 그리고 그 에피소드에서 제가 칭찬을 더 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천지훈이 직접 일종의 소매치기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고 경찰서에 딱 가가지고요. 처음에는 천지훈 변호사가 괴짜같이 생겼으니까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경찰이. 그러다가 변호사라고 하는 명함을 딱 보여주고, 이전에 검사 출신이었다는 것도 또 슬그머니 알게 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한 사람을 꾸짖게 됩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환경이 그 사람의 범죄를 속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다라는 걸 그 자리에서 딱 보고 오히려 그 선입견을 이용해서 멋지게 변론을 합니다. 어떻게 변론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근데 요거 스포일러가 되지만 조금 알려드리면요. 이 사람이 소매치기 전과로 무려 4범이나 됐고 그리고 소매치기 현장에서 잡힌 적이 없는 프로다. 그렇죠. 그런데 프로가 왜 당신한테 잡혔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프로는 그리고 이 프로가 그때 당시에 자기 손을 갖다가 막 자기가 스스로 다치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손이 아픈 상태였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딸 앞에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자기 손을 자기가 내려치는 그런 일종의 서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었다고 본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딱 그 포인트로 내세워서 얘기를 했는데 재판장이 특히나 그 배심원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싹 그렇다. 정말 손을 저 들어준 정도 거죠. 실력자라면 절대로 그 현장에서 어설프게 잡힐 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해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면서 실제로 물증이 없었거든요. 그 물증이 없었다는 것들이 강조가 되면서 무죄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진짜 실제로 훔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정말 과거를 씻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던 한 전과자는 딸에게 정말 떳떳하게 딸과의 만남을 다시 갖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런 에피소드가 숨어 있으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실제 법정에서는 얼마나 더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전에 내가 어떤 전과가 있었는지 여부가 뭐 예를 들어서 누범, 뭐 상습범 이런 거를 고려할 때 말고는 영향을 끼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 사실 또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될 수 있고 아무래도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또 소매치기를 4번이나 했는데 또 했어 그러면은 사실 괘씸죄도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그렇죠. 개선의 여지가 없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딱 꼬집어준 게 정말 좋았던 거는요.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어떤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처벌을 받음에 있어서. 그런데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설명을 해주면서 누구든지 이 상황에 너가 놓일 수 있다. 그렇다면 너가 무죄로 수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 언론들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언론들은 전과가 있다고는 무조건 정말 몰아가듯이 쓰잖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피의자들이 공소장을 받지도 않았는데 공소장 내용이 막 흘러나와요. 누가 봐도 검찰이 언론한테 줬겠죠.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확정을 지어놔요. 범죄자라고. 이런 거 진짜 전근대적인 그런 행태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조건 우리는 재판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판을 중심에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 억울한 그런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에피소드들이 다 흥미로웠어요. 이제 소매치기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 에피소드는 이 아파트 경비원 갑질 이슈였습니다. 이거 사실 해결 방법이 저는 굉장히 통쾌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상황이죠. 눈앞에서 그 리어카를 밀어가지고 본넷을 떨어뜨렸어요. 아, 잘했죠. 다들 잘했다는 생각은 들었을 겁니다. 그 갑질을 일삼는 그런 막대먹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통쾌는 하겠지만 법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법은 거죠. 명백하게 그거를 파손시킨 그런 사람의 책임을 그렇죠. 물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갑질을 했던 그 사람이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드라마 안에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를 아주 제대로 해결을 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여기서 이제 백마리 역을 맡은 김지윤 씨가 되게 불쌍하게 여겨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해결하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1,000원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지은 씨도 안 맡어 그러면서 1,000원을 돌려주면서 딱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갑질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은
한 군데서만 저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런 갑질을 저지르게 되고 그런 것들은 결국 그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게 커다란 그런 불이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파고들어서 문제를 이제 쟁송까지 가지 않고 잘 해결하는 그런 장면들,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또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새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1,000원짜리 수임료, 그러니까 1,000원만 받고 일할 수 있겠냐? 저는 이런 질문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 1,000원짜리 변호사 드라마가 굉장히 웰메이드 드라마에는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임대료도 제대로 못 내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장님 월급도 뭐 못 주고 있다 이렇게 나오기는 하고요. 예. 그런 것에 비해 우리 변호사님, 천지훈 변호사님의 의상과 선글라스도 매번 바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은 드는데 사실상 변호사도 직업이다 보니 생계가 걸린 문제라서 1,000원만 받고서 뭔가 생활이 돌아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예. 다른 수단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참 힘들긴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장한테 월급 안 주면 노동법 위반이고요. 당연하죠. 안 되죠.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월세 안 내면 그건 임대차 보호법 등 안 되죠. 임대차에 관련된 법들에 의해서 또 역시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00원만 받는 변호사는 세상에 없어야 되겠죠. 근데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1,000원짜리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검사로 있었을 때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걸 갚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이 1,000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 과연 뭘 상징하는가. 이런 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 좀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그 사람들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수십억짜리 전관 변호사를 써서 죄가 있는데도 그걸 덮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 국선 변호사 그 뭐 나라에서 그 돈을 갖다 좀 대주고 그러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를 쓰게 되면은 뭐 일단은 그 변호는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또 그 손해를 갖다가 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변호를 갖다 못 받아서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수임료가 조금 더 서민들에게도 좀 접근 가능할 만큼 좀 낮아지는 그런 시대는 좀 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평론가님 우리 우영우에서도 사실 그런 공익사건 유사한 소송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이제 대형 로펌에서 예, 봉사 차원에서 수임하는 공익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했던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한 이웃이라면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컨셉을 차용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재밌는 부분이요. 드라마에서 막 고스톱 치는 장면 예. 너무 재밌게 봤어요. 맞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이 1,000원짜리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고스톱 장면은 사실 그 임기응변으로 그 장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맞아요. 그 썼던 상황을 거잖아요. 벗어나기 위한 예. 거였죠. 법전에 그게 나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도 뭐 안 되죠. 경상도에는 뭐 그렇게 나와 있을 리가 없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그 굉장히 참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지역과 개인에 따라서 그 서로가 약정한 그런 관행적인 룰이 있는데 이 관행법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관행에 따라서 하는 네.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 지역의 관행은 사실 그 재판에도 활용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그 지역의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금액을 갖다 이렇게 약정을 해서 이렇게 그걸 갖고 따질 수가 있고 그것을 갖다 또 법원에서도 존중해 주는데 이게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또 도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 도박이 되는 순간에는 거기서 빚을 졌다고 해서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나게 그 장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피박, 광각, 쓰리고 이런 표현들 참 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 2배, 3배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8배까지 내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8배가 아니고요. 네. 실제로 그 룰에 따라서 보면은 이걸 또 얘기하면 제가 한참 이 걸리시나요? 게임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 같은데 재미로 일단 피박, 음. 광박 그러면 4배잖아요. 네. 거기다가 흔들었을 때 또 2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럼 쓰리고를 8배? 했을 때 또 네. 2배를 하게 그럼 되고요. 16배. 그리고 멍텅구리로 3점이 나면 또 2배가 됩니다. 오, 난리 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다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멍텅구리가 없을 때 멍박까지 네. 당하게 돼요. 그러면 멍박까지 하면 그것만 해도 또 2배가 또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이미 전 계산을 예,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뭐 쉽게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뭐 한 기본 3점만 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더해지면 어마어마한 금액들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최근 종영된 우영우도 그렇고요. 변호사, 볕조인 나오는 드라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1,000원짜리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른 채널에서도 이제 이런 법조계를 이제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기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검사, 뭐 변호사 이렇게 법조인 직역이 나오면 뭐 어느 정도 인기는 끈다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바탕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억지스럽게 변호사 얘기를 하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 지상파의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을 가지고 변호사가 법을 상담해주는 카페를 열어서 활동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카페의 건물주가 또 검사예요. 그리고 둘은 또 연인 사이였던.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과 우연이 겹쳐 있는 그런 설정들을 가지고 이제 법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억지스럽게 법조인들의 상황들을 만들어내면은 결국은 이건 로맨스 드라마인데 법조인들끼리 얘기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알콩달콩한 로맨스가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무리해서 이렇게 좀 설정들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면들이 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거부감을 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드라마들이 특히나 법조인을 다룬 드라마들이 인기가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언론으로부터 인터뷰를 요청 받아가지고 한번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소송이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변호사들이 많아지면서 또 전반적으로 쟁송을 통해서 다퉈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아지면서 변호사 없이는 사실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서 사실은 우리 법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신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런 배경이 우선적으로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법을 이렇게 접하는 그런 기회들은 많아졌는데 문제는 법이 정말 공정한가? 여기에서는 점수를 높이 못 받고 있어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법이 정말 공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이 법이 공정하지 못하다. 법은 딱 10,000명한테만 공정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공정한 세상을 찾게 되겠죠. 그럼 드라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가 구현되는 그런 드라마들을 많이 기다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 법조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의 법조인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드라마의 중요한 모티브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아주 괴짜 같은 그런 드라마들, 저 변호사들도 우리 주변에 보이고요. 실제로 변호사이면서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직업들을 겸하고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화되고 있는 변호사 시장에서 정말 차별화되고 있는 다양한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 그만큼 더 친숙하게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한 드라마 안에 법조인들이 한둘이 끼어 들어가도 우리는 그걸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요. 그게 바로 이제 여러 법조인들을 다룬 드라마가 늘어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그러니까 법이 10,000명에게만 공정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빨리 없어져야만 그래야만 오히려 이런 법조인들을 다루면서도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갖다가 파고드는 그런 심각한 이야기들이 사라지고 조금 더 발랄하고 가벼운 법조인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평론가님 정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드라마판을 점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카페를 차리는 변호사도 있고 예. 여러 가지 형태의 변호사들이 지금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인기를 좀 끌면서 앞으로도 사실 드라마는 시청률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법조인 직군이 계속 등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를 하실 때 그거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런 거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처럼 그 법의 잣대가 기울어져 있다면 변호사 다룬 작품들, 검사 다룬 작품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를 반영하는 게 드라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너무 식상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 식상한 모습들을 계속 다루는 드라마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 그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드라마들의 탄생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우리 소송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 법을 가까이 할 기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는 법을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한다면 지금은 점점 더 법이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조금만 그 노력을 하면 법적 지식들을 갖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이 없다고 해도 자기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가 변호를 할 수 있는 길들은 다 열려 있어요. 그런 것들은 법적인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또 대응해 나갈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법률 방송에서 이런 법률 이슈 토크 같은 걸 하는 이유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소한 사건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드라마들이 꾸준히 있으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주는 그런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 해봅니다.